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인 태국인 학생 아리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양국 사이에 생긴 긴장감은 저를 비롯한 한국에 있는 많은 태국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오늘은 유학생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던 많은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추방당하게 되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현지에서는 해시태그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고, 태국의 일부 여행업계 관계자들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내에서 태국의 이미지는 크게 추락했고, 현재 태국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최근 태국으로 잠시 돌아갔을 때 수완나품 공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인들이 수십만 명이나 공항에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활기차고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을 공항이었지만 그날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추방된 사람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공항을 떠돌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그들을 통제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들이 강제 추방되면서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복잡한 사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약 16만 명 정도라고 하죠. 이들은 대부분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적으로 머물며 일자리를 찾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태국인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태국의 경제 상황과 생활 수준을 고려하면 이들의 선택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3개월만 일해도 태국에서 1년 동안 버는 돈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이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특히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유통과 같은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반죽기 안에 530억 원어치의 마약을 들여온 20대 태국인 2명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신종 마약 야바라는 알약을 알리익스프레스 택배로 위장하여 태국인이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하려고 시도합니다. 유흥업소나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비자를 얻으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공항으로 몰리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단속 강화로 인해 한국을 합법적으로 방문하려는 태국인들까지도 입국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꿈꾸며 돈을 모았고,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며 한국을 방문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고, 그 결과 많은 태국인들이 입국이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여행을 준비해왔고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갑작스럽게 입국이 거부당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 친구의 얼굴에는 실망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당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점차 커지게 되었고 SNS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밴 코리아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한류 팬들 사이에서조차 이런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K-팝을 좋아하며 한국 문화를 동경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태국 내 일부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입니다. 왕아나논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은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이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관광 명소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알려져 수명이 짧다며 중국과 일본이 더 매력적인 여행지라고 주장했죠. 이러한 발언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즉각적으로 항의했고 결국 태국 여행업협회는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한국에 대한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태국에서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경제는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더욱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저의 친척들도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삼촌은 파타야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이모는 방콕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어요. 사촌 동생은 푸켓에서 다이빙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최근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태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이 운영하는 호텔은 한때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찼었지만 요즘은 빈방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모의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단체 관광객이 거의 없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사촌 동생 역시 한국인 다이버들의 감소로 수입이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불법 체류자와 그들의 이야기. 이처럼 한국에서 추방되어 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 일부를 수완나품 공항에서 직접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한 명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수완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성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일했던 식당의 사장님이 생각나요. 불법 체류자였던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고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제가 힘들 때마다 늘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일이 힘들 때는 잠시 쉬라고도 하셨어요. 이런 식당은 태국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아리야, 그럼 그곳에서 일하던 시간이 좋으셨나요? 여성: 네, 물론이죠. 사실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항상 단속에 걸릴까 봐 불안했고 주변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식당의 사장님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셨어요. 저를 숨겨주기도 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챙겨주기도 했죠. 그분 덕분에 한국에서의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리야,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날 때 더 힘들지 않으셨나요? 여성: 맞아요.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와. 그땐 당당하게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불법 체류자였지만 그분은 항상 저를 존중해 주셨거든요. 태국에서도 그런 따뜻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한국을 떠나기 더 힘들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그들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은 단지 불법 체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따뜻함을 느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겪었던 이 경험은 단순한 불법 체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연, 사장님의 배려와 사랑은 저에게 한국을 더욱 특별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꼬리표는 언제나 제 뒤를 따라다녔고 그로 인해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을 때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태국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대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취업이나 유학을 통한 교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태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태국인을 잠재적인 불법 체류자로 취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문화를 존중하며 이곳에서 배움을 얻고자 하는 태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엄격한 입국 심사는 필요하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국과 한국은 오랜 역사를 함께한 나라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태국은 한국을 도운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죠. 이러한 역사적 유대 관계를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 태국과 한국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